네, 프로농구가 최근 잡음이 많습니다. 사실 이번뿐만 아니고요. 2년 전에도 승부 조작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. 강동희 전 감독에 이어 전창진 인삼공사 감독이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왜 농구계에서만 승부 조작 논란이 잇따라 벌어지는 걸까요? 어떤 문제가 있는지, 대책은 없는 것인지 농구 전문지 점프볼의 손대범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. 손 편집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손대범입니다. 네, 이 불법 스포츠 도박 또 승부 조작 의혹, 프로농구 전창진 전 KT 감독이 2차 소환됐죠. 구체적인 혐의는 뭔가요? 네, 지난 7월 1일에 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. 네. 16시간에 걸쳐 받았습니다. 구체적인 혐의는 2014-2015 시즌이 진행 중이던 2월과 3월, 당시 전창진 감독이 맡고 있던 KT의 경기를 대상으로 네.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걸어서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이었고요. 네. 또 2월에 열린 5경기에서 선수 교체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네. 일단 전창진 감독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. 승부 조작 시기가 지난 2월, 3월로 이제 다 지난 경기고 감독이 승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 혐의를 입증하기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 조작 방법 중 하나가 선수 교체인데요. 네. 이 선수 교체 같은 경우는 감독들의 고유 권한이고 또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언제든지 또 어느 팀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증거라면 이제 함께 연루됐던 사람들과의 녹취록뿐인데요. 네. 이것만으로는 승부 조작을 했다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에 좀 난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번 파장이 큰 게요. 2년 전에 남자 프로농구의 강동희 전 감독 승부 조작으로 징역 10개월 선고받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때도 그렇죠. 비슷했던 사실, 네. 건가요? 그렇죠. 사실 농구 팬들 입장에서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. 그때 원주 동부의 감독을 맡고 있던 강동희 감독이 이 브로커를 통해서 4,700만 원을 받고 4경기에서 이 선수 기용 방식을 바꾸면서 승부 조작했다는 혐의였는데 네. 당시에는 강동희 감독이 검찰에 소환돼서 바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구속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때 그렇고 강동희 감독과 또 정찬진 감독이 이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고 있고 또 반대로도 실망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프로농구 전체가요 조작 리그 아니냐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상황이 됐는데요. 이 승부 조작으로 인한 남자 프로농구의 여론과 시선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팬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? 네,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죠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농구장을 계속 찾는 관중들 중에서는 10년, 15년 가까이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오히려 이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하는 걱정이 농구 인기가 떨어져서 어쩌냐, 중계를 안 해줘서 힘들다,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걱정의 그 대상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자꾸 휘말리고 있으니까 팬들의 실망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네. 또 다른 농구 감독이나요? 선수들, 지금 이 프로농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사기가 꺾일 것 같은데 또 그분들 반응은 어떤가요? 네, 당장 KGC 인삼공사 같은 경우도 이 전찬진 감독이 자리를 비우면서 김승희 감독 대행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. 네. 이 아무래도 정상적인 전력의 팀들과 비교하면은 이 분위기가 많이 처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팀 감독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힘을 좀처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게다가 최근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 또 몇몇 선수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또한 또 분위기를 더 침체되게 만들고 있는데요. 당장 8월 달이면 프로아마추어 경전을 비롯해서 이 농구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대회가 많이 열리는데 네. 제대로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분위기가 어두운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스포츠 정신이 바로 정정당당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광고에도 그렇죠. 많이 쓰이는데 사실 이 승부 조작이 한국 프로 스포츠계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. 프로야구나 프로축구, 프로배구에서도 승부 조작이 불거진 바는 있거든요. 그런데 유독 남자 프로농구는 승부 조작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? 일단 농구 같은 경우는 타 종목에 비해서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의 그 항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네. 일단 그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의 경우에는 승패 정도, 점수제 정도만 맞고 있지만, 이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경우는 자유투 하나, 3점 슛 하나까지도 상당히 좀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이 또 조작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거든요. 또 게다가 농구의 경우는 감독들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. 네. 이 감독이 그 선수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고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창진 감독 같은 경우는 혐의가 입증된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. 조사를 아직까지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. 그러네요. 자, 이 승부 조작, 남자 프로농구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. 그 인기는 물론이고 또 구단들도 재정 악화로 인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어떤 타격 예측할 수 있습니까? 네, 일단 농구단 자체가 현재 구조상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이 사회 환원이나 이 홍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. 네.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모 구단 단장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혹시나 구단주께서 이 돈 쓰고 욕먹을 바에는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. 뭐 그런 말을 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되면 농구의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고 또 더 크게 나가서는 이 중고등학생 선수들 중에서 농구를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작게 봐서는 당장 인상공사라든지 KBL 등 스폰서 영업이나 중개권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네. 또 KBL 전체적으로도 이 팬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당장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사 댓글만 봐도 아무리 좋게 써도 꼭 댓글에는 조정리그라는 단어가 붙고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예, 이런 리그의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겠죠. 그러네요. 이게 지금 뭐 말씀해 주셔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처음 알았을 수 있는데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한 구단 운영이라기보다는 사회 환원성이 더 크다. 그런데 이게 또 불법 스포츠에 연루돼서 이게 이 프로스포츠라는 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. 사랑을 그렇죠. 받기는커녕 이게 이 비난을 받게 되면 문제인데 자, 이 강동희 전 감독 사태 이후에 또 이런 승부 조작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니까 우리가 신중해야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근절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? 네, 일단 KBL도 강동희 감독이 그 구속될 당시에 한성교 전 총재가 이별까지 운영안을 내놓았고요. 또 최근에 전체적인 프로스포츠 추세와 맞물려서 신고 제도라든지 뭐 이렇게 레이더망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. 또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.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. 실제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,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운동선수 중에서도 이 별 죄의식 없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거든요. 네. 네, 이런 것들이 결국 성인이 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소년 시절부터 이 농구 저변 인구들에 대해서 좀 계도라든가 홍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프로스포츠, 이 프로농구 구단들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엄격한 뭔가 감시나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저 네. 보니까 김현기 KBL 총재요. 지난달 29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.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농구 팬들에게 더 이상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더 강력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? 네, 일단 KBL도 각 구단으로부터 부정 방지 서약서를 받고 또 교육과 캠페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해서 불성실한 경기, 의혹을 받을 만한 경기가 안 나오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런 부분이 모든 그 악재를 100%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하지만 KBL 입장을 봐도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. 결국에는 이 선수들에게 유혹의 아수를 끼치는 부분은 주변 사람들인데 이 어떻게 보면 성인이라 할 수 있는 프로 선수들의 주변인까지 감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라든지 근거가 없거든요. 네. 네, 결국에는 감독과 선수들로부터 좀 자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어찌됐든 간에 이 KBL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리그이지만 그에 앞서서 이 감독과 선수들의 직장이고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. 네. 또 KBL 역시 이 상처가 났을 때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손 편집장님. 네. 농구를 좋아하고 사랑하셔서 지금 농구 전문지 점프볼을 펴내시는 걸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저희 네. 청소년 시절에 다 이 농구공 하나 들고 덩크슛 때리고 싶은 이 욕망, 갈망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우리의 로망이었는데 참 이 우리나라 프로농구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.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농구 전문지 점프볼의 손대범 편집장이었습니다.